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방송 특집 대담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20년간 지지부진했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 2004년 첫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예산 부족과 정치적 변수로 계속 지연돼 왔는데요. 2025년 드디어 본격 추진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 신청사 건립 문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두 분 모셨습니다. 제8대 달서구의회 의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대구광역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맡고 계신 윤광근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바로 세우기 추진위원회 이병우 간사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병우입니다. 네. 먼저 대구 신청사 건립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새로 건립될 신청사, 대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또 시민의 자부심이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 이 신청사 문제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시민들이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잘 돼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동기는 우리 대구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는 우리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대구 시의원들이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여러모로 우리 대구 시민, 특히 달서구 시민들께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신청사 건립 대구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래, 이제 이 신청사에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단순히 행정 관청을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업무 공간을 마련하는 걸 넘어서 우리 대구와 미래의 뭡니까? 대구 경북의 통합을 멀리 보고 대구 경북 통합을 예정해서 거기에 맞는 랜드마크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해놓으면은 기초부터 대구 경북을 통합을 대비해서 기본 설계를 철저히 해야 통합이 됐을 때 증축이라든지 거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요번에 얼마 전에 발표한 국가도시공원이 될 두류공원이 아니습니까? 이것이 보면은 두류공원만 뿐이 아니라 이월드하고 연계가 돼서 이제 관광객들이 좀 찾아올 수 있는 국내 관객, 우리의 대구 시민의 관광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중심축이 새롭게 바뀐다. 이게 중심축이 대구에는 지금이 이 달서구가 군위가 편입으로 인해서 중심축이 달서구가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또 이번에 옮기면서 새로운 중심지가 되면 신청사도 시민들이 그 자부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이제 또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설계입니다. 그러고 공모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 전국에서 외국에서 46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많은 업체가 공모를 했네요. 네, 치열한 경쟁을 해서 이번 9월 18일 날 이제 이게 발표 예정을 두고 있는데 이 설계 공모 이후에는 대구시와 달서구의 역사와 문화 전통이 어울려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자문을 받을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문위원회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달 정도 되면은 그 꾸밀 겁니다. 9월 달에 그러면 현재 약 24명 정도로 이제 예정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15명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뿐이 아니라 사업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쟁점까지 꼼꼼히 할 계획이 돼 있고요. 설계 단계부터 검토를 잘 안 하면
일이 제대로 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목표는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 대구시와 달서구민이 자랑할 수 있는 신청사를 만드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윤 의원님께서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의 준비 사항까지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병호 간사님께서는 대구 신청사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우리 윤건건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시민들이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시민들이 자랑스러운 시청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대구의 어떤 발전과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현안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 경북 국제공항 이전 문제와 후적지 개발. 두 번째는 우리 대구 신청사 이전 문제입니다. 대구 경북 국제공항은 정부의 지원과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가 없을 때는 사실상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 이제 방송의 어떤 내용인데, 우리 대구시청 문제는 우리 대구시와 시의회, 우리 시민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대구시와 시민들이 뭉쳤을 때 진짜 대구가 자랑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이 신청사 문제는 대구 시민의 마음을 모아서 짓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대구의 자랑으로 하루빨리 만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아 봅니다. 우리 윤 의원님께서 대구 신청사가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병호 관사님, 이 아직 신청사 청사진이나 어떤 뚜렷한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지는 않아요. 아직은요. 맞습니다. 이 간사님께서는 대구 시민, 특히나 달서 구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건근 의원께 궁금하신 부분 있을까요? 지금 우리 그 대구시나 우리 의회에다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대구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경제를 갖다가 우리 대구시청이 옮겨옴으로 해서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만큼은 우리 시민들이 자랑할 수 있는, 또는 우리 외국에서 또는 내국인들이 찾고 싶은 우리 그런 대구 도시가 되기를 이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위상,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참 랜드마크라는 것이 참 뚜렷한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건 누가 봐도 정말로 잘했다, 이거 백년대계를 말로만 백년대계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한 구상이 하는 게 좋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신청사는 꼭 건물이 꼭 높아야만 이게 위상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이 주변에, 저도 그에 여러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층 아파트에 가려서 너무 낮으면 상당히 랜드마크가 될 수가 없다. 거기에 균형을 잡아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도, 우리 대구시의 자랑은 그 뭡니까? 이게 우리가 국채 보상 운동이라든지 228 학생 운동,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려면은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이지만 228을 우리 시민들이나 후세 영원히 알릴 수 있는 28층을 줘서 28층에는 거기에 대한 그 28 민주화 운동의 기념관을 시민들이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이 난 중요하다. 대구 시민이나 달서구 시민들이 이 참 그 정확한 정보에 없이 대략은 뭐 지상 20층이 될 기다.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는 뭐 될 기다는 얘기는 저도 여러 번 들었고, 저도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데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번에 설계 공모작이 나오면 그때 되면은 어느 정도는 몇 층 정도는 구성하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병호 간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몇 층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윤공은 의원님께서 랜드마크라는 것은 꼭 높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에 귀가 솔깃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심코 길을 가다 보면은 청수가 높으면은 고개를 들고 저기 뭐야 이렇게 쳐다볼 수가 있는데, 청수가 낮으면은 우리가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께서는 대구의 상징이 될 수 있으려 그러면은 주변 아파트보다는 훨씬 좀 높아야 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 33층은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3자는 우리가 우리 국민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네, 맞아요. 그래서 3자가 2개 있으니까 이게 우리 대구 경제가 33층을 지으면은 아주 경제가 활력이 넘치는 그런 경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 높지 않지만은, 인구 밀도가 이제 워낙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을 찾는 분들이 많고요. 우리 우리 국민 같으면은 시청에 다 한 번씩은 가볼 거예요. 그렇고 또 수도이면서 주변 문화가 많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는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청만큼은 누구나 다가 외국에서 내국에서 사람이 움직이면은 우리 대구시청은 꼭 내 평생에 한 번은 가봐야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상 랜드마크를 만드는 데 의미를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28층이다, 33층이다, 이건 저희들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봤고요. 어쨌거나 랜드마크가 되려면 좀 고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두 분 다 변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 층수가 결정되는 기준이나 요건 같은 것들이 있나요? 층수는 이제 우리 주변 환경을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 이번에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주변에 이미 그러한 고층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병호 위원장님 말씀이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규모라든지 이런 면적 기준은 이미 행안부에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 면적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맞고 또 인구 또는 시의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시의회나 도의원이 합치기 때문에 많은 높이가 필요할 거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렇게 대비해서 기초 설계를 지금 28층의 높이나 20층 높이의 기초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경북을 통합했을 때 증축할 수 있도록 기초 설계가 아마 그렇게 들어갈 예정. 내가 강력히 했어요. 28층, 20층 했는데 28층이 더 필요해요. 그때는 못 지잖아요. 그래서 기초 설계가 대구 경북 통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높이를 기초 설계는 지진 설계라든지 기초 설계가 요번에 들어갈 예정이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시청은 본청이에요. 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10년 후에 뭐 몇 년 후에 새로 정축할 것을 대비해서 기초를 다진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봐요. 본청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애초에 그것을 30층, 33층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나중에 정축을 대비한다는 것은 해서 준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단 배치는 주변에 나중에 우리 대구교육청이 이전해 온다, 다른 관공서가 이전해 온다,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본청 배치가 정상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이제 정부의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광역시 시청은 몇 평으로 가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층에서 100을 다 짓는 이보다는 33층에서 100을 짓자는 거죠. 그래서 법에 저촉되는 것은 하지 말고, 그러면 그 넘어서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청수가 20층 질 때 하고 33층으로 갈 때 하고 공사비에 대한 부담은 조금은 업이 될 수가 있어요. 비용 부담은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비용 부담의 전가액보다는 우리 대구 시민들의 어떤 실질적으로 부가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은 수십 배 더 클 수가 있다. 따라서 청소는 처음부터 고층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도 대구시에 여러 번 접촉을 한 결과
그 우리가 하고 싶은 데 되는 건 어렵다. 우리 예산도 있고 대구시 예산과 그러나 높이지는 건 다 찬성한다. 그러나 거기에 예산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지.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이왕 지금 할 때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좀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낫다. 그래야 후회를 안 한다. 그러나 도저히 모든 예산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기회가 됐을 때 증축할 수 있는 밑에 설계는 해놔야 다음에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이병호 위원장같이 3.3 저도 찬성합니다. 좋죠. 그걸 반대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나 예산의 범위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 랜드마크가 되려면 겉으로 보여지는 충수의 문제도 있지만요. 중요한 건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이게 신청사가 행정의 업무의 공간이 시청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랜드마크 시청이라는 것은 시민이 광장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사의 시민들이 내부 신청사 안에 들어와서 볼거리, 즐길거리 이러한 것이 같이 갖춰줘야만 되는 거지 공무원들의 업무 공간의 시청은 한다면 여기 올 이유가 전혀 없겠죠. 넓은 공간을 할 이유도 없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다양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배치를 해야 된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신청사 건립과에 강력하게 지금 얘기가 돼 있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시민들이 참 부러워하고 안에서 들어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 계획입니다. 설계 공모 중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설계가 될지 저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이 기본 배치와 관련돼서는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그 공모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 기업이 한 10군데, 국내 기업 많은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이번 26일까지 접수 마감, 이제 설계 공모작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면은 심사위원들이 약 10일간 정도, 15일간 심의를 해서 18일 날 최종 그 발표를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18일에. 예, 9월 18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종 배치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럼 과연 거기에 대해 유유부지는 시민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광장도 그냥 광장이 아니라 정말로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광장이 돼야지. 그냥 잔디 하나 깔아놓은 광장, 이런 광장이 아닌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시민이 함께 그 광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두려공원하고 어떻게 연결을 잘 할 거냐. 그래서 두려공원도 이번 국가도시공원의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기본 배치는 이제 그 18일 나와보면 그걸 가지고 그날부터 본 설계를 함께 같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기간은 약 1년 정도의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예정되어 있고 내년 이제 그 하반기 한 11월이나 12월 되면 그 계획상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유휴부지를 광장으로 사용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병호 간사님, 이 기본 배치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그 시민들은 기본 배치가 서향을 본다, 아니면 북향을 본다, 남향을 본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시청 예정부지의 어떤 전체적인 형상은 북향이에요. 북향인데 소연해서 남쪽에 있는 금봉산을 뒷배경으로 해서 그 감산역을 갖다가 바라보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두루공원의 어떤 금봉산은 아주 우리가 대구에서 자랑할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그 훌륭한 산인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북향이 되는데, 의원님 아까 말씀이 이제 앞에 이제 넓은 광장과 또 감산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시청 본관까지 접근하는 그런 거리까지도 이제 그 예상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광장의 넓이가 더 중요하지 접근성이 가장한 것보다는 광장을 갖다가 앞으로 유의부지 쪽으로 크게 두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본청이 들어오고 나서 교육청이라든가 기타 어떤 청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초 공간 배치까지도 다 해서 그렇게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윤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신청사 건립과에 그런 건의를 제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광장을 시민의 방금 말씀드린 잔디의 광장이 아닌 볼거리 즐길 걸 수 있는 광장 배치를 설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시민들은 이제 신청사 건립과가 별도과가 있습니다. 한 과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에 한 7명이라는 사람들이 각 분야별로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뭐 의원님 저기 말씀대로 다 거기에 대한 다 공감을 하는 겁니다. 대구 신청사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 시민들의 이제 하면은 의견을 또 많이 들을 거예요. 아까 그래서 우리 이병호 회장님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우리가 참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죠. 이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먼저 참 고생하고 하는 게 보람되지 않게 꼭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지 않도록 시의회에서나 우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예. 의원님께서 전달해 달서구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아마 좀 새로운 달서구가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안 하면 영원히 후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네, 정말 이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주변 환경과의 또 조화를 이루면서 대구의 역사나 문화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서요, 이 대구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 1호로 지정될 유력한 후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 신청사 조성 아직 확정은 아니죠? 이제 유력한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가 그 서울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에 여의도 국회에 좀 다녀왔어요. 이거 하기 전에 공청회 여론이 보니까 이거 대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한 4개의 공원이 내놓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무리 하고 싶어서 법률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여기에 3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국가도시공원이에요. 법으로.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법은 있는데 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권영진 국회의원이 국토위에 계시니까 이걸 우리 두류공원을 정말로 기본 구상은 다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적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향을 한 겁니다. 법률안을. 그래서 소위원회 통과, 그래 국회 본회의도 통과가 됐어요. 예정이 아니고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그 보면은 거기에 사업 내용이 그 두류공원에서부터 올라오는 도로 지하화, 이랜드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거, 또는 이제 우리가 그 가장 큰 것이 두류수영장, 성당목, 문화예술관, 이월드, 이런 것이 해서 26년도부터 30년이 준공입니다. 지금의 그 계획은. 그래서 이미 계획까지 이제 대구시가 이렇게 준비를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가장 핵심은 우리 권영진 국회의원이 엄청난 그 많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것만큼은 돼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발전이 된다. 목표를 갖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시행에는 1년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공사를 뭐 국회 돈 받아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행령, 시행 규칙이라든지 이것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은 약 한 1년 정도의 소요가 예상돼 있습니다. 그럼 이 국가도시공원이 된다는 국가도시공원 1호의 후보가 아니라 거의 확정? 예, 법률안이 통과됐죠. 이제는 될 수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예. 그래서 이제 지정은 이제 그 1년 후에 되는데 이것도 이제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법률안 공포를 했는데 국회의회는 통과가 됐으니까 뭐 특별한 변수는 없으리라. 그럼 이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1호구로 지정될 두류공원과 신청사와의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신청사하고 두류공원은 거기에 이제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도로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준비가 지금 대구시에서 지금 네. 다 하고 있어요. 거기 연결을 하는 것도.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 기피가 지금 예정 금액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여기에 제가 보고받은 건 약 5년 동안 한 게 약 3천억 정도, 대단한 돈이죠. 그 정도의 비용이 통과한다면, 그 이제 계획은 지금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아, 그 신청사 부지와 두류공원을 이을 수 있는 무언가를. 예, 거기 위에로 이제 연결을 해서 그것도 준비가 지금 돼 있죠. 강사님께서는 이 계획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저도 최근에 이제 들었는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윤건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도시공원이 만들어질 때, 이 두류공원은 획기적인 우리 달서구 입장에서는 진짜 큰 자랑거리면서 획기적인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실상 두류공원이 대개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우리 시청같이 국내외 설계 공모를 해서 건축도 설계가 중요하지만 사실상 토목, 조경 이 부분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훌륭한 작품을 기본 작품을 받아서 본안 설계 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대구 시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월드하고 두루공원하고 사이에 지나가는 대로, 그것이 이제 지화화되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은 그것이 지화하러 가서 하나로 뭉쳐지고, 또 우리 시청과 국가도시공원이 브릿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시민들이 시청에 아까 제가 말씀대로 33층이 갔을 때 그 전망대에 올라가면은 대구 시내 전경이 다 보여요. 네. 그 올라가면. 전망대처럼. 네, 전망대처럼. 꼭 그러한 모양이 이루어져서 우리 대구 시청이, 신시청이 랜드마크가 되기를 우리 시민들 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병호 간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그려지는데요. 시청사의 모습이. 네. 브릿지도 있고 지하로 연결될 네. 수 있는 다리도 있고 네. 정말 이 공간이 멋진 공간이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유치원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시청 광장에서 뛰어놀고 이렇게 어머니들이 돗자리 깔아놔 놓고 네. 이렇게 노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은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이 신청사에 국가 도시공원까지 더해지면 진짜 지역 랜드마크로서 2배의 시너지 효과는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 신청사가 조금 전에 질문하셨는데, 신청사하고 두류공원은 이제 연결을 하잖아요. 그걸 뭐냐면 오버브릿지라고 하잖아요. 그것까지도 도면에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버브릿지를 만들 계획까지. 네, 같이 이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많은 예산이 그냥 껍데기만 살짝 바꾸는 게 아니라 대개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 거기에 보면은 시민들이 전국에 시내 중심가에 이러한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 이 많은 공원이 이래서 대개조가 돼야지 조금 이렇게 하는 변화는 아니다. 좀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 윤건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대구에 대기업이 없다. 먹고 살 거리가 없다. 이제 이것이 가장 이제 우리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인데, 대신에 우리 시청이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의원님, 우리 의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두루공원과 시청을 진짜 자랑거리로 만들었을 때, 명물이 되었을 때 우리 대구의 어떤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털못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진짜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윤건원 의원님이
시청을 우리 대구로 달서구로 유치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하셨거든요. 많이 하셨는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유치보다는 지금부터 이 대구시청이 우리가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랜드마크를 국가도시공원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시간이 이제 아마 머지않아 올 것 같아요. 우리 예. 네, 이 큰 그림들을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주변 이야기들도 잘 들어야겠고요. 또 충분한 논의의 시간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9월 18일쯤 되면은 이제 이런 설계 아이디어 공모가 확정 발표가 나서 대충적인 이제 그림을 저희들이 청사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본 설계 전에 설계자와 시민들 간의 소통의 시간이 있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런 그래서 것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거기에 보면은 우리 거기에 보면 신청사의 이제 건립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네,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네. 총 24명. 그래서 전문가하고 이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에서 추천하는 분. 그래서 저는 시 추천이 난다면 저는 이제 이번 대담 끝나고 담당자를 만나서 시에서 추천한 분은 우리 달서구에 거주하는 정말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이런 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은 대구 시민이 다 관심은 있겠지만 지역 주민이 가장 관심을 갖습니다. 그럼 관심을 가진 사람이 고민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안문위원회 구성이 저는 뭐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올해도 또 4월 9일 날 한 번 했고 5월 9일 날 2차례 가서 달서구청 주관에 주민설명회, 전략환경평가 이런 것도 한번 주민 설명회가 있었군요. 예, 그래서 이제 주민설명회를 도시계획, 도로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그런데 도로 문제로 인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참석한 우리 시민들은 도로하고는 별 관심 없고 어떻게 신청사 어떻게 질 거냐 막 이거 집중적인 토론을 했어요. 지역 질지가 제일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2차례를 그 시민과 소통한 시간을 두 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자주 미팅을 해서 기본 구상을 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간사님께서도 지역 주민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예. 주민 설명회 다녀오신 분들 반응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항상 소통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청만큼은 넘치는 소통, 진짜 많은 소통을 해서 우리 대구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의원님 말씀도 조금 전에 이제 하셨지만은, 우리 주변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된 바람에, 주변의 어떤 실제적인, 부동산 소유자들이 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침해를 많이 받고 있다. 이걸 갖다 좀 조속히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또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대구시에서는 이제 입주 때까지 이제 부동산 어떤 투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입주 때까지 아마 제한을 할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골조 완성 단계 또는 입주 한 1년 전에 이렇게 이제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제를 해서 이렇게 주변과 함께 이렇게 발전하고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윤 의원님, 이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조기 해제하자는 의견을 그래서 저도 토지정보과 직원을 미리 만나서 그런 고민, 우리 지역 주민의 고민을, 그게 이제 기간이 2030년 2월 4일까지입니다. 기간이.
이제 5년 단위로 이렇게 했는데, 한 예를 제가 드린다면, 군위가 대구시 편입이 돼 있죠. 네. 처음에는 그 계획을 상당히 넓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그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토지 허가 구역을 또 하지 않으면 투기 현상이 일어날까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지금 경제가 투지가 그 정도의 경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랬어요. 왜 묵노? 안 묵고도 지금 투기 안 한다. 네. 경기가 안 좋다. 우리 요즘 같으면은 투기를 풀어줘서 경제 활성을 시키는 게 또 중요할 수 있죠. 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도 맞다. 그러나 이걸 해놓지 않으면, 그 예를 들어서 높은 건물 뭐 하나 줘놓으면 나중에 지장을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떠한 것 걱정이 돼서 하는데, 상황을 보고 그 꼭 이날 2월 4일까지 한다는 건 아니고, 상황을 봐서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받았고, 저도 이병우 회장 말씀대로 제가 동일합니다. 하다못해 1년 전이라도 풀어주면 경제 활성도 되고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두류공원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거의 못 해왔잖아요. 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러나 이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모른 척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하고 뭐 상당히 이제 이건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적이라든지 주변이라든지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을 그 이제 용역을 주어서 그냥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제대로 줘가 좀 이렇게 최대한 단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의견이시군요. 재산권 보호와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두 부분 다 이제 신중하게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겠지만, 현재 상황에 맞게끔 조금 더 현실적이게 합리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조금 이제 현실적인 방안은 지금 이제 그 허가 구역 섹터를 조금 또 축소할 수 있으면 좀 축소하는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조기에 해지를 하거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군위도 세타를 크게 했다가 줄인 것과 같이 지금 두루공원 주변도 투기 과일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산권을 너무 침해하지 않게 면적을 줄인다든지 그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방안들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주민분들 또 다른 의견들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또 우려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 문제. 예, 주차 문제인데, 우리 이제 시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시에서도 충분한 지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주차장 문제를 갖다 좀 넘치도록 여유가 있도록, 그리고 이제 주변 주민들은 밤에 시청 주차장에 또 주차하는데 뭐 이런 말도 해요. 일반적으로 주차 요금이 이제 100인 같으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저녁 시간대는 뭐 50원에 해달라, 30원에 해달라, 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금액으로. 거 네.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제 주차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이제 우리 예정 후보지 옆쪽에 보면은 교육청 연수원이 있어요. 거기도 주차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애초에 주차장을 지하 2층까지 좀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돈이에요. 예산 문제. 그래서 이제 지하 1층을 해뒀더니 역시나 이제 주변 주민들에게 사실상 주차 문제 행사 같은 거 있고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답습을 안 할 수 있도록 좀 시에서 준비해 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 신청사 부지 일대 공영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 많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신청사의 주차 문제 불편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참 특히 우리 신청사 주변은 그 주택이 많고 또 공영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 간에 참 말다툼도 많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그 볼리공원 일대에도 무료 주차장을 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 주차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게 장기 주차하고 큰 컨테이너 차들이 해서 얼마 전에
그 요금을 저렴하게 해서 유료화로 전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민들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반말이 많았어요. 제가 그 일대 그 상가를 양쪽에 다 다녔어요. 이틀 동안은 제가 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불편한 게 뭐냐 했는데 생각 외로 너무 좋다는 거 의외로 돈 받으면 싫어할 낀데 그래 그 왜 그러냐 물었더니 도로가 깨끗해졌고 또 큰 화물차들이 서가 가게 다 가리고 빼라고 하니까 당신 왜 빼라고 하냐 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구시에서도 이제 방법을 좀 바꿨어요.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지역 주민들 될 수 있도록 무료. 네. 토요일, 일요일 무료. 이렇게를 지금 전환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이게 주차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서는 이게 원래 이게 법정 제수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법으로의 꼭 해야 되는 기준보다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그 시설 면적의 100제곱미터당 한 대거든요. 근데 그 한 대는 법정 기준이지만 그 법정 기준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2배 이상은 해야 된다. 넓이를. 그래서 지금 대구시는 주차장은 현재 한 1,500대 이상으로 동시에 1,500대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또 용역이라든지 또 전문가가 나오면 그것도 부족하다. 할 때 제대로 이거 주차장 면적 확보해야 된다면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계획은 이렇게 하게 해야 요것이 해결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주차 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뭐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가도 이 주차가 제대로 돼야 그 일대가 발전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이 주차 문제가 시청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요금 체계도 좀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간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야간 시간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주차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건의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네. 또 다른 궁금증들도 있을까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주민들이 그 어려워하는 문제가 우리 지역 두루공원 주변에 보면 일종 주거 지역이 있어요. 네. 1종, 2종, 3종 주거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뭐 2종은 설사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대구시에서도 이거는 뭐 종을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머리를 짜야 되는 거고 힘든 일이라고 저희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 1종 주거 지역은 실제로 두루공원 주변에 보면은 두루공원으로 인해서 두루공원의 조망권을 해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단층, 4층까지 밖에 못 짓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대단지 주택가. 네, 주택가에. 그래서 종을 갖다가 좀 상향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것은, 나중에 뭐, 그 자유 토론에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주주임로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그런 문제하고 동시에 종 상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종상향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종상향 문제는 뭐 하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네,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아무도 없고 그거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하나 이 법적인 문제가 한계가 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신청사가 오므로 인해서 일종 주거지역을 확대한 건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대로입니다. 신청사로 와서 일종을 또 확대하고 묶는다 이런 건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단 지금 방금 말씀하신 두려공원의 환경 그 문제로 인해서 일종을 해서 최소화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은 당연히 불편하죠. 그래서 또 저도 우리 이제 그 대구시에서 이거 하려면은 한 부분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문가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대구시의 틀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마다 이거 1종, 2종 해줬어요. 근데 딴 데도 많잖아요. 그러한 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두 명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꼭 필요한 구역을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아, 여기는 반드시 1종은 2종은 해줘야 된다는 공감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 주민하고 만약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종 지역 환경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도 우리 주민과 이 토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일종 지역은 이게 재산권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 신청사도 좋지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가도시공원이나 신청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더 제재가 많을 거 아니냐. 제가 국가도시공원을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막 화를 내십니다. 지금도 힘드는데 또 뭘 묶으려고. 개발이 묶여질까봐. 그래서 우리 국가도시공원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같이 뭐 강화를 해서 제한하는 것은 전혀 계획 세운 적이 없습니다. 현 그 상태로 하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그거만큼은 확실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홍준표 시장이 사퇴를 하면서 현재 대구시장 대행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께서는 이제 대구시장직이 부재예요. 대구시장의 부재로 또다시 신청사 사업이 또 좌초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도 진짜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게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염려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 난 게 있어요. 모 구청장님이 지금 신청사는 새로운 시장 왔을 때 검토하도록 해라.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미루자 이런 얘기네요. 미루자. 그러니까 또 우리 또 일부 구청장은 무슨 소리야 너 계획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기고를 썼어요. 언론에 기고를 써서 이것은 추진을 잘 가고 있는 입장에서 단체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대구 시민에 대한 바람직한 게 아니다. 여기에서는 대구시는 흔들림 없이 잘하고 있고 걱정 안 하고 있고 하는 거 나서 우리 김정기 행정부시장도 언론에 냈습니다. 네. 이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간다 하고 명확하게 또 답변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시민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이 신청사 건립 사업인데 혹여나 자꾸 미뤄지니까요. 혹시나 관심 또한 이렇게 멀어질까봐 전 되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젠 진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겠죠? 본격적인 이제. 예, 또 그렇게 왜 돼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신청사가 동인동청사와 상격청사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게 행정 낭비가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지금 거기에 상격청사는 2030년에부터 하는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를 비켜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사가 완공되지 않으면 비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이 2030년까지는 차질 없이 가고 신청사 문제는 권한 대행님도 전혀 걱정 안 하도록 하겠다는 거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차근 잘 될 겁니다. 2030년 완공이 목표인가요? 예.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이번엔 정말 순항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청이 되기 위해서 훌륭한 시청이 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가장 사실상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청 주변에 사통팔방 그 사면이 사실상 도로가 돼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감산역에서 실제 진입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감산역이 지금 현재는 왕복 4차선인데 이것이 왕복 8차선으로 이제 확장되기를 우리 주민들, 특히 주민들, 시민들이 이제 바라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8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머리와 돈과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을 할 경우에 4차선이 확장이 되는데 그것이 돈이 소요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대구시의 자산이 늘어난다. 그것도 하나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 그 에너지를 자산을 조금 집중해서 주 진입로만큼은
좀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 옆에 들어오는 진입로 우측에 보면은 그 모 아파트가 있어요. 그 지역 일대에 이제 재개발이 추진이 되다가 또 중단이 되었는데, 그런 것을 우리 대구시에서도 재개발 추진을 좀 촉진시킬 수 있도록 좀 지원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확장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시청 위상을 갖다 높이는 데는 아까는 건물 높이도 이야기했지만 그 두 번째로 주진입로 확장이 중요하다. 초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지하 상권을 개발해서 무빙워크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무리수예요. 그거는 무리수고 도로만큼은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예. 주민들은 이 추가 도로 확장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대구시에서는 감삼역에서 신청사까지 도로 확장 계획은 없다고 말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대구시 입장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한 건 맞고요. 저는 이제 또 건설과나 정보노학대가 한번 미팅을 했어요, 제가. 자, 방법을 찾는 길도 있을 기다. 자, 우리가 지금 확장할 수 있는 기회는 우측밖에 없는데 좌측에 그 8층이라는 건물을 허가를 안 해줬다면 신청사 부자 바로 확장이 너무 좋은데 그 기회를 놓쳤다. 그거 지금 와서 그걸 뜯을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안 되겠는 걸 가지고 얘기할 의미가 없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우리 이병호 회장 말씀대로 그 이제 재개발 우측에 도로를 거기를 좀 확장하는 방법 위의 길밖에 없어요. 현 시점은.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그런 고민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매매, 뭐 돈이 사유재산을 강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건의를 했어요. 이것이 재개발이 지금 너무 아파트도 노후화됐고 일대가 노후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은 우리가 그분들이 그 용적률을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20층 진다면 30층을 진다든지 그런 용적률을 좀 더 주고 자산의 자산 가치를 보존해 주는. 네, 자산 가치를 그분들에 대한 자산 가치를 보호해 줌으로써 도로를 기부 체납하도록. 그러면은 대구시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산 가치가 그분들에 대한 것이 우선돼야 된다. 그분들에 대한 협조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산 가치가 손실되지 않도록 용적률을 고민하고, 그것도 대구시도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뭐 최종적으로 아직 거기에 계획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 대안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대안. 그래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그러한 주민의 의견도 이제 그거 하려면 제가부터 발로 뛰어야 됩니다. 다니면서 한 분 한 분 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좀 멋지게 해보고 이렇게 또 설득 소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도 뭐 적극적으로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고 중앙 정치를 항상 걱정하듯이 우리 또 대구 시민은 우리 대구시의 정치 또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 대구 시민을 위해서 의견이냐, 대구 시민을 위해서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 의견하고 다소 차이가 있고 틀리더라도 양보하고 내가 자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우리 대구시청이 진짜 훌륭한 시청이 될 수가 있지. 각자 생각이 너무 강하면은 훌륭한 시청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그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통합의 어떤 계기가 꼭 필요하다. 특히나 그런 것은 위에 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꼭 그런 것은 유념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구를 걱정하는 걱정들이 관심에서 비롯된 건들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선시 되어야 할 것들은
무조건 시민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점.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이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사가 대구의 랜드마크가 되고 또 활력이 넘치는 대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근 주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그 신청사가 한 2년이 늦어졌잖아요. 늦어지면 좀 그래도 잘 결정이 된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근에는 많은 학교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건설과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서 나한테 좀 달라고 그랬어요. 도로 몇 폭에 얼마 공사 언제 그런 관계를 언제부터 이렇게 충분히 지역 주민과 학교에 알려줘야 된다. 그때 공사할 때만 우리가 공사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공사 계획을 인근 학교에 알려서 최대한 피해가 안 가야 된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하면은 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주민이 어려움이 닥치면.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우리 주민한테 좀 관심과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 것은 과가 있고 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일은 다 우리가 과거라고 생각하고 새로 갈등 없이 마무리가 잘 되기를 제가 좀 꼭 바람이 있다면, 그동안에 참 말이 많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그 의원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게 바로 신청사입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제가 참 꼭 제가 말한 것만큼은 책임지는 걸 왜 내가 했냐. 우리 지역구에 있어서 제가 강조한 게 아닙니다. 지역구에 있어서 꼭 매각 반대한 건 아니고 시민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대구 시민 250만 시민이 결정한 것을 뒤엎는 것은 시장님의 맞지 않다. 저는 이걸 가지고 3년을 내가 투쟁을 했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왔는데 그 나름대로의 시장님들 그 당시는 돈이 없으니까 또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제안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지난 건 다 덮고 앞으로의 미래만 보고 우리 달서구 시민과 대구 시민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그러한 소통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병호 간사님께서는 우리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부채는 자산이다. 네. 부채는 자산이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부채에 대해서 걱정은 해야 되겠지만 네. 너무 걱정 많이 하시지 말고 다른 데 비용을 아껴서라도 우리 대구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시청사를 진짜 훌륭하게 한번 지어보자. 네. 그러한 진심이 담길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서 다소 피해가 있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또 응원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충분한 설명과 타협이 있다면 네. 저는 언제든지 맞습니다. 시민들,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건립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롭게 지어질 대구시 신청사는 이 대구 행정의 중심 센터이자 도시경제의 기폭제가 되고 또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시작부터 시민과 함께 해온 사업입니다. 마무리까지 대구 시민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구의 자랑, 신청사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방송 특집 대담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